데이 트레이딩으로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사실 대부분은 실패하는데 아주 극소수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든요. 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지금부터 성공하는 소수의 생각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0%. 이게 바로 데이 트레이딩에 뛰어든 사람들 중에서 실패하는 비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남은 10%,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베테랑 트레이더인 로스 카레론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데이 트레이딩이 그냥 기술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소수만 살아남는 냉혹한 전쟁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끗 차이를 찾아낼 겁니다. 첫 번째 주제, 90%의 실패율입니다. 과연 무엇이 승자와 패자를 가릴까요? 보통은 특별한 비법이나 더 정확한 예측 능력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정답은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데이 트레이딩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저 복잡한 시장 차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입니다.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심리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심리전을 좌지우지하는 두 명의 아주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탐욕입니다. 놀랍게도 트레이더가 저지르는 거의 모든 실수는 바로 이 두 가지 원초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특히 공포는 우리의 판단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요. 한번 보세요.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은 팔지를 못합니다. 왜냐? 손실에 확정 짓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아니야,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헛된 희망을 품는 거죠. 반대로 수익이 조금만 나도 어때요? 이 수익이 사라질까 봐 불안해서 너무 빨리 팔아버립니다. 결국 더 큰 수익을 놓치게 되는 셈이죠. 실패하는 트레이더들은 바로 이 생각에 덫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 팔지만 않으면 손실이 아니야. 이건 손실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마음이 만들어낸 정말 위험한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착각이 결국 당신의 계좌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악순환에 빠질까요? 수익은 아주 작게 잘라먹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요,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장기적으로는 돈을 잃는 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세 번째 주제, 트레이더의 비밀무기입니다. 승률은 중요하지 않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얼마나 자주 맞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마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비밀은 승률이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틀렸을 때, 즉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는 10%는 예측의 천재가 아니라 바로 이 실패 관리의 대가들인 거죠. 그리고 그 실패 관리의 핵심 도구가 바로 손익비라는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이 거래에서 1만 원을 잃을 각오를 했다면 최소 2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유리한 싸움에만 참여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위력이 한눈에 보입니다. 맨 위를 한번 볼까요? 손익비가 2대1이면 3번 중에 딱 한 번만 이겨도, 그러니까 승률이 33%만 넘어도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맨 아래를 보세요. 손익비가 1대2, 즉 이길 때 1만 원 벌고 질 때 2만 원 잃는다면 무려 66% 이상 이겨야 겨우 본전이에요.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바로 이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왼쪽 좀 보세요. 10번 중에 9번을 이겨요. 그런데도 단 한 번의 재앙적인 손실로 모든 수익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른쪽은요? 10번 중에 절반을 틀려요. 하지만 손실은 짧게 자르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서 결국 엄청난 수익을 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핵심은 승률이 아니라 손익비 관리라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사냥하고 관리하라. 이게 성공적인 트레이더의 두 가지 임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손익비 중심의 사고방식을 실제 트레이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아주 잘 해내야 합니다. 로스 카메론은 트레이더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정의합니다. 변동성의 사냥꾼이자 동시에 리스크의 관리자라고요. 이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먼저 사냥꾼으로서 우리는 큰 움직임을 보일 만한 주식을 잘 찾아내야겠죠. 거래량이 터지는 주식은 다른 모든 트레이더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뉴스나 실적 발표 같은 확실한 촉매제가 있다면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우리의 사냥감인 거죠. 하지만 사냥꾼의 본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리스크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이건 사냥에 나서기 전에 미리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거래에서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잃는다. 오늘 총 손실이 30만 원이 되면 무조건 컴퓨터를 끈다. 처럼요. 이것이 바로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손익비를 지키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성공은 비밀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론을 넘어서서 우리도 그 성공하는 10%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꼭 기억하세요. 성공은 어떤 비밀스러운 기법이 아니라 훈련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 이기는 성배 전략, 그런 걸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니라 감정이 마구 흔들릴 때도 정해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규율이라는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연습하세요. 실제 돈을 잃는 고통 없이 자신만의 규칙을 시험할 수 있는 모의 계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마스터하세요. 여러 전략을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단 하나의 전략이라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복귀해야만 나의 진짜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줍니다. 도박사는 수익을 생각하고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대박 수익의 꿈에 취한 도박사인가요? 아니면 모든 행동 전에 리스크부터 계산하는 전문 트레이더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진짜 게임은 얼마나 잃지 않을 수 있을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과는 다른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